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손을 맞잡고 대화를 시작한 단일화 논의는 75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먼저 회동을 마치고 나온 한 후보는 별다른 언급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습니다. 당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달라. 그렇게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 입장에 응할 것이고. 뒤이어 나온 김 후보 역시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보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곧바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화 로드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총의는 충분히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쨌든 내일 원래 예정했던 TV 토론과 그 이후에 양자 여론조사 거기까지 저희가 후보들에게 제안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6시 두 후보 간 TV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을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토론과 여론조사는 사실상 후보 교체 수준이라고 반발했고 당 지도부는 제안을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합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한 후보 측은 토론회에 참여하겠다며 김 후보가 제안한 추가 회동도 일정을 조정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로서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버티어 서두르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시간은 김문수 후보에 유리하고 여론은 한덕수 후보에 유리한 상황에서 두 후보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는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기한으로 못 박은 11일을 넘기면 이후에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한 후보는 기호 2번을 쓸 수 없고 무엇보다 당은 한 후보에게 지원하는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부는 단일화의 마지노선을 11일로 못 박았습니다. 11일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로 이때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로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날을 넘긴다면 김문수 후보는 기호 2번을, 한덕수 후보는 다른 번호를 받게 되는데 최소 8번 이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후보는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에 드는 막대한 자금까지 한 후보가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12일과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24일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투표용지에 두 후보의 이름은 그대로 찍힌 채 사퇴라고만 적힙니다. 이 시기도 놓치게 되면 사퇴 표시도 없이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투표용지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선거 홍보물 발주 마감일이지만 발주도 시작하지 못해 김문수 후보의 유세에도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홍보물 수량이 부족하고 전국에 발송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며 소위 말하는 펑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후보는 오늘 빠른 단일화를 만들겠다며 단일화에 실패하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건데 기호 2번을 받지 못하면 단일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과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단일화 문제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한 그 진짜 배경은 뭔지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이번 사태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 당권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일어난 사태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대선 뒤에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당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다. 이런 말이 당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단일화 갈등이 커지자 지도부가 직접 이 이야기를 수면 위로 올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 쪽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017년 홍준표 당시 후보처럼 이 대선 패배 뒤 당 대표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차기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대구시장을 노리고 단일화를 막고 있다. 이렇게 김 후보를 돕는 원외 인사를 겨누는 주장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김문수 후보 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저격 대상이 된 김재원 비서실장은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듣고 가시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그 돕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더라도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도 이 지도부 등 당 주류가 애초에 김 후보를 징검다리 삼아서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려고 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한 후보의 경우 외부인으로 당에 견고한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면 한 후보는 당에서 역할을 못할 거고 네. 그 자리를 주류가 차지한 채 당권을 유지해 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상대방이 당권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군요. 근데 시간은 결국 김문수 후보 편이라는 시각도 있다고요. 네, 지금 진행 중인 회동 결과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김 후보로서는 분리할 게 없는 협상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이 JTBC가 그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요. 3자 가상 대결에서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고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와 지지율 차이도 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또 김 후보는 현재 당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따라서 시간은 김문수 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후보 측은 오늘 회동 전 배수진을 치면서 당이 강력하고 실천적인 단일화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김 후보가 아닌 당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결국 오는 11일이 지나버리면 한 후보는 본선에 출마를 해도 당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까지도 감안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을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